야, 여기 이제 파사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화항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 보면 파사각이라고 써 있어요. 파사. 근데 우리가 쓴 건 이 파사를 파도 파자에 모래사자를 썼고 거기다 여자 여자를 써가지고 파도를 넘고 모래사장 이 들판을 지나서 온 여자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6개가 있는데 맨 밑에 거는 원돌이 아니고 위에 5개가 지금 남아있는 돌입니다. 이게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뜻이라고 했죠. 메데와 파사.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왔다 의미가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파사라면 기독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의 의미가 담겨 있는 돌이 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불교 신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절을 하고 돈 던져놓고 막 그냥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가서 여기 가서 기독교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변화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성지순례는 자꾸 해야 돼. 예, 그래서 문화를 바꿔가야 돼요. 여기가 화왕우릉입니다. 여기 화왕우릉. 자, 우리 절사자, 이 절사자를 쓰니까 후대 기록에 사자만 남아 있으니까 절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전부 다 이 사자를 썼어요. 중국에서 모든 관공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 사자를 썼어요. 대리사 그러면 이게 절이 아니잖아요. 한나라의 사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를 대리사라고 그러고 태상사 그러면 종묘 의례를 관장하는 관공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자도 국가에서 중국의 국가에서 자기네들의 관청도 전부 다 사자를 썼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건 절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을 가리켜 사자라고 불렀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도 어, 십자사, 대진사, 뭐, 이렇게 전부 다 사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절인데 왜 십자사가 있고 이거 대진이라는 건 로마를 가리키는데 아니, 어떻게 로마를 얘기하느냐 하고 이게 의문점을 가졌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그 사는 어떤 특정 종교와 관계없이 행정적인 말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사자를 붙어서 불렸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왕후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왕후사. 이 왕후는 이제 화왕후를 가리킨 거거든요. 이게 왕후사에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지금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8대 질지왕 2년 임진년 임기 임진년 그러니까 452년입니다. 이미 이르러 처음으로 그곳에 절을 세우고 또 왕후사를 세워 여기 절이 이제 왕후사라는 절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을 빌고 있으며 이 절이 생긴 지 500년 후에 또 장유사를 두니 절에 소속된 전제가 모두 300결이었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장유사의 삼강이 왕후사가 이 장유사의 밭에 동남쪽 안에 있다고 하여 이 절을 폐하고 장사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는 장소와 마구간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라에 불교가 들은 게 527년입니다. 근데 452년에 여기에 절이 세워졌대요. 그 절이 왕후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맞질 않잖아요. 527년에 불교가 들어갔는데 왕후사가 452년에 세워졌다. 이건 말이 아니죠.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그 이련이는 절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후사가 450년에 세워졌는데 500년 후 500년 후에 장유사가 만들어져요. 그 옆에 장유사가 돼요. 그러면
400년에서 500년이 되면 900년 되죠. 이게 고려 시대거든요. 고려 초기예요. 고려 시대가 되는데 고려는 호국 불교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왕건이가 그 아들한테 십조 훈효를 갖다가 가리켜서 철저한 불교를 숭상하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고려 시대에 그 장유사가 새로 만들어져요. 장유사가. 근데 지금도 장유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 절이 소속된 전지가 모두 300결이에요. 이게 300결은 굉장히 큰 땅인데 이 땅을 나라에서 장유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장유사의 주지가 삼강인데 이렇게 보니까 300결이라 된 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유사의 300결 땅 안에 왕우사가 있단 말이에요. 왕우사가 어디에? 동남쪽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300결 안에 이제 왕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강이가 나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왕우사를 폐했어요. 폐하고 장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이게 뭐예요? 마국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국간을 말고 곡식창고를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500년이나 되어 있는 500년이 넘은 절을 아니 어떻게 짐승우리간을 만드냐고요. 그리고 호국불교를 하는 고려에서 오히려 더 이 절이 이게 불교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절이니까 이 절을 갖다가 더 확장을 하거나 더 잘 만들어야지. 근데 어떻게 폐해가지고 짐승우리를 만드냐 이거예요. 짐승우리 마구간을 만드냐 이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왕후사는 뭐요? 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이 아니니까 마국간 만들지. 우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바알 신당과 아세라 신당 이런 것 나중에 어때요? 신당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뭐 예? 시체 갖다 재 갖다 뿌리지를 않나 뭐그 거름 갖다가 덮어버리질 않나 뭐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국간 만들고 더럽혔단 말이에요.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왕의사는 절이 아니다 말이에요. 절이 아니고 이건 교회였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오류가 있는 건 이런 파사석에 대해 말하면서 불교도 절도 없었다. 이렇게 자기는 직접 말하면서 그러다가 450년에 왕호사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이제 왕호사를 절이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거 틀린 거잖아요. 500년 후에 장유사가 세워지고 장유사의 주재했던 삼강이 500년이 넘은 수로왕과 비를 위해 만든 이절을 폐하고 짐승우리가 곡식 창고를 만들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왕후사는 허황호와 김수로 왕을 기념해서 세운 절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럼 왕후사는 절이었을까? 500년은 950년대인데 고려 왕건이 일어난 것이 918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가 935년에 또 백제 936년에 고려에 귀속하게 되니까 이 초기잖아요. 이때 그 불법을 숭상하고 사찰을 보호할 것을과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이 왕건이란 말이에요. 왕건이 이건 굉장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43년에 왕건이가 죽으면서 오병대시했던 삼중 대왕 박수리에게 후녀 10절을 유언으로 남겨서 자기 아들에게 이 후녀 10절을 가르쳐 가지고 숭불 정책을 시행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불교를 떠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다면 500년이나 된 그 고차를 없애버렸다?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이걸.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장유사는 장유화상이 48년에 건립했다고 했으나 분명히 삼국유사는 왕후사 건립 후 500년 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장유사라는 뜻은 장유화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유화상이 만들었다는 이 장유화상을 누구냐? 장유화상은
여기 봐요. 장유라는 말은 장유화상을 일컫는 말로 불교계에서는 장유화상은 허황옥의 오빠나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유화상이 어? 허황옥을 데리고 와서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장유화상이 만들었거나 장유화상을 기념하기 하는 것이라면 장유사가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장유화상이 만들었다. 그러면 48년에 장유화상이 왔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허황국에 48년에 왔으니까. 그런데 452년에 만들었던 이것도 안 맞아. 그리고 화상이 만들었다면 허황을 기념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장유사가 이 왕후사를 갖다 헐어버리냐고요. 그렇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장 여사님, 이런 말대로 900년, 950년 이후에 500년이 됐단 말이에요. 500년이 되니. 그래서 왕후사는 김수랑 허왕이 만나 결혼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왕후사를 더욱 보존하고 가꿔야 할 장유사에서 왕후사를 자신들이 사찰 영지에 있다고 장유사의 주의 삼경이 왕후사를 마국간 국시창고로 만들어 더럽혔다는 말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그렇다 보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벌써 이 왕후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였고 교회가 이 절간 끄트말이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두기 수가 없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지은 장유사라면 더더욱 숭불 정책을 기본으로 삼는 고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이런 삼국유사에 왕후사 얘기를 썼을까? 왕후사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제 서울에서 학자들하고 불교학자들하고 싸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질문도 못하고 아무 말 못하더라고. 예. 자,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것은 527년. 전래 이전에 곳곳에 사들이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왕후사를 비롯하여 호모리전 30여 개의 사를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불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죠? 네, 이게 무엇이겠어요? 음, 이게 옛날 그 세문안 교회인데 이 세문안 교회도 이렇게 기와집으로 졌다고 이렇게 기와집으로. 그러니까 어? 꼭 불교 건물이나 교회 건물이나 뭐 똑같았어요. 건물 모양이 다. 그리고 여기다 사자를 붙여놓으면 이게 절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교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자가 붙으면 다 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갖고 우리 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차. 예, 차. 음. 강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심은 모든 채소. 예. 요 이제 차라고 하는 글자가 음, 위에 풀초자가 있어요. 이거 풀초자. 음,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게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나무 위에 사람 인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차자잖아요. 이게 차라고도 읽고 다라고도 읽어요. 요 위가 풀초자입니다. 풀. 그리고 사람이 나무 위에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제 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채소가 있죠. 열매 맺는 나무가 있죠. 그 너희의 식물이 돼서 인간이 있죠. 이 차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이걸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음. 자, 차를 발견한 것은 차는 유목민족이 즐겨 마시는 필수품이에요. 차를 하루 마시지 않으면 체하지만 3일 동안 마시지 않으면 병이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어요. 예, 그러나 차가 처음부터 마신 것이 아니라 차를 발견한 사람은 염제 신농이라는 사람이에요. 신농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신농이라는 사람인데, 이 농업의 신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소뿔이 달렸어요. 뿔이 달려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에도 뿔 달린 사람 있죠? 누구죠? 누구예요? 뭐야, 저 모세. 맞아요. 그 모세 잘못 뿔이 그린 가운데. 거예요. 미켈란젤로라고 했는데 예, 그 뿔이 아니라 어, 그건 잘못 자기들 해석해서 그린 거지. 예, 그러니까 권세를 받은 거죠. 아니 그것은 이제 뿔을 그린 거는 권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예, 당시에. 뿔이. 권위, 예, 권세. 예. 그리고 이게 염제신동도 이게 이렇게 뿔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동양 사상은 이 뿔은 어떤 권위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나타내서 모세는 하나, 염제신동은 둘이에요. 신농은 유목 생활을 정리하고 정착하기 위해 각종 식물들을 먹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들을 다 이렇게 먹어봤는데, 근데 이제 독초를 먹었어요, 독초를.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풀을 많이 뜯어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 풀을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풀을 많이 뜯어먹고 많이 연구한 사람. 음,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허준이요? 허준. 예, 허준. 허준이가 음, 독초도 많이 먹고 음.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튼 풀이라는 걸 다 뜯어먹었다니까. 각종 식물을 먹어봤는데 그 독초를 먹었어요. 독초를 먹고 그냥 개롱개롱 하는데 이 그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찻잎이 떨어졌어요. 찻잎이. 그래서 이 찻잎이 이 물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마셨는데 해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유목민족의 필수품이 됐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차는 우리나라에도 허황우가 차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차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몸의 그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치료제가 됐어요. 모든 병의 치료제.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 차를 마시면 이게 만병통치약이라 그 차를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시대는요 차를 다져서 먹고 물을 먹고 그 찻잎은 나물로 먹었어요. 나물 무쳐 먹었어요. 그리고 또 밥에다가 이렇게 같이 밥을 때 넣어 쪄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벼서 이 비빔밥으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야 시대에는 이 차를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차는 원래 중국 수촨성과 티베트 경계의 산악지에서만 자라는 나무였어요. 예, 그래서 이 일대는 유목 생활을 했던 유목민족들, 곧 소수민족들이 널리 애용하기 시작한 것이나 한족들이 알고 남방의 차를 차마고도를 통해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대신 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 자, 여기 미얀마, 방글라데시, 여기 인도 쪽이고 이 너머가 이제 중국 사천성, 보주 쪽 이쪽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히말라야 산맥 고개를 넘어서 고개를 지나서 여기를 계속 해서 이 터키까지 갈라. 이게 4,000km인가요? 됐는데 여기 차마고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넘어서 인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죠. 인도로 넘어오는데 인도에 보면 인도에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마고도가 굉장히 중요한 옛날에 모든 문화와 약품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게 이 차마고도의 길인데 당날에 이르러서는 차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중국에는요 말이 필요했어요. 이 말이 조롱말밖에 없었어요. 작은 말. 그런데 이쪽이 터키 이쪽으로는 유럽 쪽에는 큰 말이 있었어요. 붉은 말. 그래서 붉은 땀을 흘리는 이 천리마.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원이었죠. 근데 이 말을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목민족이 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차예요. 이 사람들은 고기만 먹고 우유를 먹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한 거예요. 차를 안 마시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루를 안 먹으면 그 좀 뭐하지만
하미를 안 마시면 병에 걸린다고. 이 차를 안 마시면 병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가 중요한데 차를 구할 길이 많지가 않는데 이 중국 쪽에서 어, 이 차를 갖다 팔면서 많은 차를 주면서 대신 말을 바꿨어요. 말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차마고도가 된 거예요. 차마. 차하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크고 좋은 말을 차를 주고 사왔어요. 근데 나중에는 차가 더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제 차값은 자꾸 올라가고 말값은 떨어지게 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음, 말을 많이 사다 되게 됐고 이 말을 많이 산 이제 명나라 당나라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유럽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 쪽을 공격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 참하고도는 참 어떤 면에서 문화와 모든 것을 다 교류를 했지만은 또 슬픔의 역사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토본 티베트 때문에 차가 전래된 이래로 밥은 3일 굶어도 차는 하루도 못 고른다고 할 정도로 티베트인에게 차는 식량보다 더 귀중한 물품이 됐어요. 630년 당태종의 딸인 문성공주가 당시 토본 왕 송첸 캄포와 결혼하고 왜냐하면 말을 구해야 되니까 말을 구해야 되니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말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서 당나라를 통해 차를 구했고 그 대가로 말을 줬어요. 그래서 이 차마 교육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마우드의 길은 운남 사천에서 시작하여 라사 티베트를 거쳐서 인도 파키스탄까지 가는 4,000km가 넘는 먼 길이었죠. 이 길을 한번 가다 보니까 어때요? 차를 싣고 가다가 이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차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발효가 돼버리잖아요. 발효. 이게 무슨 차예요?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가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가 됐다네 보이차. 이 보이, 차마고도는 비단길과 대항해서 그러니까 우리 길 중에 큰 길 중에 하나는 비단길 그리고 하나는 음, 차마고도예요. 참하고, 근데 이 차마고도는 비단길과 대항해서 대항의 시대의 바닷길과 이제 다 항상 다른 그런 모양을 보여주게 되는데 비단길과 대양, 해로길은 탐욕의 길이에요. 장사하는 길이라면 돈을 많이 버는 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음, 참하고도는 이런 성격의 길과 다른 생명의 길, 종교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이 약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소금이라든지 이쪽에서 소금을 가지고 이건 차를 갖다 주고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차가 필수적인 생명이고 또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의 소금이 또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소금을 사와야 돼.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이고 자기가 섬기던 종교를 갖다 가면서 그런 걸어가면서 이런 종교를 전달했던 그런 길이 바로 이 참마고도예요. 그래서 참마고도는 외부인들이 붙인 이름이고 서들은 조로서도 그다음에 새나 쥐가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험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길이라고 해서 조로서도라고 중국 사람들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홍 목사님 어때요? 맞아요? 예. 예, 한번 그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길이 험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엄청 험하지. 낭떠러지만지. 예. 길도 좁고. 예, 그리고 음, 유대인들이 아마 그런 무역들을 하는 그렇게 험난한 무역들을 하는 그런 길로 다녔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일반 하여튼 사람들은 안 다녔을 길이에요. 예. 새가 날아서 가거나 또는 쥐나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예. 그래서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가 목축어 버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게 음, 뭐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들은 차를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차는 우리가 먹는 이렇게 녹차, 물에 타서 이렇게 물에다가 울겨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가루라든지 차를 갖다가 우유에다 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유목민족들이 먹는 차예요.
우유에다가 녹차, 이 차를 갖다가 오이차 갈아서 또는 그걸 넣어서 그걸 마셔요. 그래, 그들은 굉장히 차를 마시죠. 이 참마고도인데 이 좁고 험한 길은 차와 말, 비단이나 황금, 커피, 사탕수수 이런 돈 있는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 식량, 소금, 의약품, 그리고 생필품을 나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고산지대에서는 채소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타민을 제공하는 차가 필요했고요. 아울러 이 길을 통과하여 문화와 종교가 전파가 되어지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이런 길이 이게 이제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 또 허물어지니까 또 새로 만들어가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어요. 이 길을 이렇게 말과 낙타라든지 이런 것을 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원래 차의 역사에 있고, 그리고 우리 차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예, 우리 임재천 목사님 한번 읽어볼래요? 겨울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요공하였다. 문종이 인덕전에서 접견하고 사신의 등급에 따라 연회를 베풀어주고 사신의 등급에 따라 하사품을 주었다. 당나라에 갔다가 귀국한 사신 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다. 왕은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크게 유행한 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흥덕왕 예. 3년. 여기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차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요 기사는 흥덕왕 3년이거든요. 겨울 12월. 이게 828년이에요. 이 828년에 대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차를 줘서 그 차를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나라에 심게 됐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차가 시작이 됐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지리산에다 심으려고 심었어요. 그런데 원래 차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선덕왕 때부터 있었어요. 선덕왕 때부터. 그러니까 차는 벌써 828년이 아니라 이전 선덕왕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차는 있었으나 우리는 차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목축업보다는 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그게 채소를 많이 먹어. 그러니까 차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차가 있긴 있었지만 유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당나라에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당나라에서 귀하다고 여겨서 차를 대접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차 마시자 해서 이제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 이 우리 뭐 원래부터 큰 나라의 그 풍습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차를 마시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유행처럼 된 거죠. 유행처럼. 그래서 이때부터 차가 유행하게 됐다. 그러니까 차가 유행한 것은 828년 이후부터고, 그런데 차는 옛날부터 있었다.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렴이 차 종자를 가지고 온 것은 828년 겨울이었으나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차는 828년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선덕왕인데 선덕왕이 그러면 언제 있었냐? 선덕왕이 재임 기간은 632년에서 647년이니까 대림이가 가져오기 전 약 200년 전에 차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행하진 않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뭐 농업을 하니까 뭐 굳이 뭐 차 마시려고 안 해도 비타민이 다 충족이 되니까 뭐 기만민족들처럼 그렇게 뭐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뭐 우리는 채소 먹으니까. 그러다가 당나라에서 이렇게 귀족들이 마시는 걸 보고 우리도 마시자 해가 유행처럼 된 게 828년이에요. 근데 선덕왕 때 벌써 차가 있었다라고 한 기록을 남긴 거죠. 자, 그런데
또 영암에 가니까 영암신문에 새로 쓰는 영산강 유대 고대사, 영산강의 유역 고대사에 우리나라 최초의 차 전래지가 불회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회사. 예? 그 그 말은 불교를 처음 전한 인도 승려가 누구요? 마라난타르에, 마라난타 예, 이 마라난타가 차를 가지고 왔대요. 이렇게 언제? 얼굴이 생겼다니까. 예, 366년에 불회사를 창건할 때 이곳에 심었다는 얘기가 전승되어 오고 있다고 영암신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차전래제가 불회사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아, 거예요. 너무 재밌다. 이거. 예. 그럼 마라난타가 사실은 384년에 백제 침략 때 백제 수도 한성에 들어와서 불교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도 20년 앞서서 이 마라난타가 영암에 왔다는 거예요. 영암에 와서 여기에 불회사를 만들고 여기다 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이 마라난타가 우리 한반도에 온 것은 366년에 왔고, 그리고 진짜 불교를 갖다가 백제에 전한 것은 384년에 한성에 가서 그 왕을 만나가지고 전달한 것이 38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20년 전에 이 불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84년 마라난타가 백제 수도 한성에 들어온 해예요. 그런데 마라난타는 366년 왔는데 367년 이전에 나주 불회사를 세우고 불회사에서 영광 불갑사를 경유하여 백제 수도 한성으로 들어갔다고 조선사찰 사록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66년에 불회사, 이게 지금 366년이라고 그러네. 이게 367년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불갑사를 세웠대. 근데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어요. 불갑사도 가보고 불회사도 가보고 전부 다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불교가 들어온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면 마라난타가 366년, 367년에 가지고 온 거예요. 불교는 384년에 한성에 전달된 게 384년이고 마라난타가 가지고 온 것은 366년이라고 본다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영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 뭐 일본의 차가 들어갔어요. 일본 차를 갖다 연구를 해보니까 뭐라 그러냐 8세기에 중국에 유학을 나갔던 일본 승려들이 일본의 차, 당시 말차죠. 처음으로 유입됐다는 게 일본에 차가 들어온 건 8세기경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최초로 전파한 사람은 불교 승려 사이초 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이 문제는 어떻게 연구해 봤어요? 예, 이 사이초는 네, 그 대진사에 유학했다고 하는 그 고야산의 그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배, 네, 진원종, 이 진원종. 네, 진원종의 그 계통 사람으로 일본에서는 그 공해를 그 하타시라고 보더라고요. 공해를요? 예. 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공해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일본의 유명한 그 이시바타 시로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그 당시 그 공해가 중국에 가서 배운 것이 그 밀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원종을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당시 그 장안성 의령방이라고 서쪽 문 쪽에 있는 36개 방 중에 하나인 그곳에 대진사에 가서 대진사의 그 경승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패스터 그분하고 교류를 해서 그때 그 기독교를 배워와서 그것을 일본에 돌아와서 이 사이초가 어, 에, 시작한 그 임재종을 기반으로 해서 어, 일본에서 그 저기 진원종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차 문제는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나라 경교의 많은 풍습들이 일본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차를 구해가지고 간 건지 일본 승려들이 일본에 차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 일본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그 구법을 갔던 그 승려는 그 공해 국가이거든요. 예. 국가에 아마 후대 사람들인데 예, 차를 어디서 가져왔을까? 그 굉장히 여기가 궁금하네요. 이제 당나라에서 우리나라에도 당나라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 당시 일본 청년들이 당나라에 유학을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온사리 공회가 거기 와서 기독교를 문물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사이초라는 사람이 예, 있었는데, 사이토가 있어요. 예, 일본에. 이 사람이 767년에서 820년이니까 아마 800년대에 아마 왔었을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려미가 차를 가지고 왔듯이 이 사람도 역시 일본으로 건너갈 때 차를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심었다는 거죠. 임재종 창시자인 에이사이가 1191년은 차씨를 가지고 와서 규슈 북부인 이 히젠 지역과 후쿠오카 현 하키다 지역 한 수도원에 심었다라고 이후에 최초에 온 사람은 이 사람 사이초가 가져왔다고 그러고 그 뒤에는 1141년, 이제 1191년에 차씨를 가지고 이쪽에다가 심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일본의 동대사 요록에는 백제승려 행기가 일본의 음, 동대사에다 차남을 천안을 심었다라고 하는 심었다. 행진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 동대사의 대부를 조영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행기라는 사람인데 이 행기 스님은 왕인 박사의 후손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음, 행기는 668년에 748년이니까 여기서 이 사이초보다도 더 앞서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거의 100년 앞섰네요. 예, 그러면 당나라에서 차를 가지고 오기 전에 이 행기스가 668년, 748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왕인 박사 갈 때에 아마 이 차를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가져갔겠어요? 음, 음,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화, 우리나라에서 음, 가져가도 영암 쪽에서 가져갔단 영암 말이에요. 쪽에서. 이게 이제 동대사의 대불이거든요. 이걸 만든 네,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음, 이 지금 그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큰 나무 목조로 된 엄청나게 큰 이 석굴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대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승이 있는데 정말 놀랍죠. 경기 엄청나죠. 그럼 왕인 박사에 대한 기록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일본 측 기록에 아지키 추천으로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전라남도 영암군에 왕인 백제를 떠났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록은 별로 없어서 그냥 이 맞아요. 설화로 전해오는 것밖에 없고 영암에 가보면 이 왕인에 대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나중 영산부 본원사의 주제였던 아오키 게이쇼가 영암 구림의 왕인의 예터라고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 돼가지고 그 주장은 조선환 여승남이라는 지리서에 인용하면서 지금 퍼져가지고 이 영암에 이 왕인 박사의 그 마을 동네라고 할까 하여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왕인이 일본 땅에 처음 상륙해도 전해지는 곳은 사가현 칸자키시에는 왕인 신사,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의 나가오역, 오사카 주변에는 왕인 묘가 있다고 하나 확실하지는 지금 않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거기 왕인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왕인은 근초고왕부터 아신왕 때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30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이 가지고 왔는지 왕인이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차가 일본에 전해온 것은 당나라에서 벌써 훨씬 이전에 차가 일본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 사람들은 어디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차를 가지고 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영암에 있는 거예요. 영암 이 왕인 유적지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일본 긴자키시의 백제문이 이렇게 있고요. 오사카 다카이시에 있는 왕인 박사의 신사였던 다카이 신사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에, 하여튼 뭐 왕인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적들이 지금도 일본에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성에 가서 보니까 보성에 녹차 있잖아요. 녹차 단지가 있잖아요. 보성 군사에 나타난 차 AD 369년 근초공황 24년 3월 만에 비리국이 백제의 복홀군으로 통합될 때 토산품으로 차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아까 마르난타가 가진 건 366년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 이 지금 이 보성군사에 보면 비국에 백제의 복홀군이 있었어요. 이 복홀군이 있는데 이 복홀군이 이 비리국이 복홀군으로 통합이 될 때 여기에 토산품이 있었는데 이때 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369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산품을 그 왕한테 바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 복홀군 성지 속고산 아래 화방리 장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복홀은 신라 경동왕 때 757년에 한화 정책에 따라서 보성이고 그러니까 이 복홀이라고 하는 말이 보성으로 바뀌었어요. 고려 말까지는 복홀군을 보성의 도읍지였었는데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마라난타 366년보다 먼저 차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69년이고 마라난타가 360년에 왔으면 그러면 마라난타가 먼저 왔으니까 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할 텐데 차를 이렇게 바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차가 금방 그렇게 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차를 바칠 정도가 되면 여기에 차 단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 단지가 되려면 최소한도 100년은 돼야 돼요. 그만큼 있어야 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366년 이전부터 보도 마라난타 가지고 이전에 차가 여기에 있었고 그 차가 흔해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바칠 수가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분리가 전래하기 하기 전 고이왕 무렵에 그러니까 고이왕이 234년, 286년인데 이 증거가 있어요. 이미 차 생활을 한 증거로 백제 귀족층 묘에서 차독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다량 출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라난타가 366년에 심었다고 그러고 그다음 369년에 차를 갖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미 고이왕 때 234년에서 286년 무렵에 벌써 차가 이런 도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차 도구가. 그럼 이때 차를 많이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에서 말차용 절구, 이 말차용 절구요. 그다음에 차확, 11개가 나오고 풍납토성에서 음식이나 차를 끓이는 청동, 초두, 청자완 세 점이 나왔어요. 이게 차를 끓이는 초두, 그다음에 절구, 그다음에 찻잔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영선 한국차 문화에서 찻사발은 다유를 마시고 다화는 주로 다탕을 마셨다. 이게 벌써 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유목민족들이 우유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유를 찻사발에서 다유를다가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차를 마셨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우유에다 타서 먹었어요. 어, 이렇게 전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납토성에 보니까 기원전 199년에서 기원 후 346년 사이에 지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토성, 정식 명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이며 사적 제11호예요. 예전 이름은 광주 풍납동 풍납리 토성인데 2011년에 지금 이름으로 풍납토성이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다음 몽촌토성은 북쪽에 있었고 고이왕 시기와 근초고왕 시기에 개축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차도구가 대량 수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바로 이 고이왕 시대였단 말이에요. 고이왕 늦으면 근초고왕 시대. 그래서 이렇게 차가 나왔어요. 토성의 축소는 3세기경이었어요. 풍납토성과 함께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하남 위례성이 있었고 삼국사의 위례성은 북성과 남성으로 나뉘는데 학자들은 북성이 풍납토성, 남성이 몽촌토성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풍납토성은 사실상 왕성이고 몽촌토성은 외적이 공격하는 등 비상시에 들어가는 농선 그 대피성으로 이렇게 두 개의 성이 만들어졌는데 이 성에서 이런 차도구가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엄청나게. 예? 이게 많이 나왔으니까 어때요? 차가 벌써 3세기경에 와서 200년대에 벌써 차가 백제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풍납토성 경당지구 발굴 책임자 권호경 교수는 3세기 무렵 이미 백제의 지배층은 차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서진의 도자기 개수호, 이게 개수호인데 사발령 청자환이라는 다기가 이 265년, 316년 사이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 도기가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로써 불교가 백제에 들어오기 전에 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384년에 정식으로 불교가 들어왔고 366년에 마라난타가 들어왔는데 벌써 200년대에 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차가 있었고 이걸 많이 먹고 마셨던 그릇들이 다 유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백제 여러 닭이들이 막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거야. 예쁘죠?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런 닭이들이 백제에서 20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신라 30대 범민왕이 재위가 660년, 681년인데 가락국 수로왕이 15대부터 조상들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수로왕의 15대부터 조상들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근데 수로왕이 17대 손이 되는 갱세급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사를 지내는데 술, 식혜, 떡, 밥, 여기 차가 나와요. 차, 과일 등 제물을 갖춰 거등왕 시절부터 제사를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차가 언제 나오냐? 거등왕 때는 199년에서 253년에 있었던 거니까 자, 일본에 들어갔던 차, 또 백제에 들어갔던 차의 역사보다도 앞서 또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가 백제에 들어간 것은 신라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고 보면 차의 경우는 190에서 254년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정리해 보면 백제의 차가 시작된 고위왕 때 230년, 286년 백제의 충납토성에서 도자기가 발견된 것이 265년에서 316년 사이예요. 삼국유사 거동왕 때 제사가 199년, 25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신라에서 제일 먼저 차가 시작되었고 백제는 고유왕 때부터 차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로운 차는 200년 이전부터 재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학계 인용하는 조선 불교 통사에서 백제의 김해의 백월산에 중로차가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수로왕비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온 종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해의 백월산은 지금도 길이 15cm가 넘는 대엽종 차님 자라고 있으며 김해 근방에 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마을 이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백월산 남중에 다호리, 진례면에 찻골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차가 심었다는 증거가 되고 48년에 이 허황국이 가지고 왔던 차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김해에 있단 말이에요. 차님 차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황하는 48년 7월 27일에 김해에 오게 되고 현재 김해 신겨진 차는 원예 실험장에 있던 우장춘 박사 관리하던 나무로서 200년 된 나무가 여기에 지금도 나타나 있고 이걸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김해에서 만든 것이 장수차인가요? 장군차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차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가야의 유물들을 보면 찻잔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야의 전부 다 찻잔이에요, 이게 다. 이게 가야의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차는 그럼 누가 갖고 왔냐? 허황우가 가지고 왔다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야는 차 문화가 발달되었었다. 그래서 운어를 섬기고 조상에게 섬기는 예로 차로 했기 때문에 이걸 차례라고 얘기해요. 차로. 그래서 헌다. 차를 바친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었고 시집가는 딸에게 차씨를 줬어요.